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당 내홍이 잦아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색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현수막을 걸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현수막인지 보시죠. 이완용 부활 현수막을 걸어라. 자극적인 내용을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지나친 바늘 프레임으로 역효과가 올 수 있다라고 일단 거부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꽤나 있다고 하는데 이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을 강성 지지층에서는 수박이라 칭하고 이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실제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지역구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 강성 지지층들이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는 지역구에 붙은 당 현수막 개수를 공유하는 글을 올리면서 뭐 많으면 뭐 좋은 사람, 적으면 혹은 없으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의 민원이 쏟아지는 등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행태가 이렇게 거의 파파라치 수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글도 나옵니다. 개파라치가 된 개딸, 개딸과 파파라치를 합한 합성어인데요. 일단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표결이 있었을 때, 2월 27일 표결이 있었을 때 표결장에서 나오는 강병원 의원을 향해서 욕설이 막 난무했다고 합니다. 이 나쁜 XS야, 이 대표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하면서 강병원 의원을 향해서 지나치게 강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 여의도 한 술집에 술 한잔 하러 갔다가 또 욕설 얻어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서른 의원은 의정보고회장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서 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던 거 어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 이게 사실 민주당에 크게 도움이 되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에 어쨌든 갈등이나 또 이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야 네. 지금 본인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지지층들이 나서서 생각이 좀 다른 의원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검찰의 수사가 지난번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다른 사안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장면이 국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당내 갈등이나 분열을 더 조장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만 이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자제를 촉구한다 그래서 저런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에서 보다 좀 단호하고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 100만이 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원들이 일부 저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나 당 지도부가 이걸 방관하거나 내지는 오히려 그걸 조장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리는 척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건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더 단호한 목소리,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몰랐던 문제가 아니에요. 당대표 할 때는 민주당이 방탄정당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전제 위에서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제3의 길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재명 대표한테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재판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고 당당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길이다. 자, 그리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총선 6개월 전에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도울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재명 체제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6개월 전에 비대위 체제 전환하면은 총선에 더 유리한가요? 가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좀 지켜달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문식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랑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한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친명계와 비명계는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시국을 보는 입장, 정세를 인식하는 그 정세 분석의 입장, 그리고 향후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봉합이 되거나 타결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뭐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사수한다고 한다면 친명계와 비명계가 타협할 가능성이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개딸들도 저렇게 좀 극렬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정성호 의원이 저런 식의 만약에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느끼면은 과거에 2015년인가요? 그 당시 문재인 대표의 모델을 좀 머리에 둔 것 같아요. 그때도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지만 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당시 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선거 총선 전략과 총선 공천을 그쪽에 다 맡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총선에 겨우 이제 선방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게 본심이라고 한다면 6개월 전에 비대위 체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대위로 바꾼다는 것은 총선의 공천권이나 공천 전략들은 딴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좀 보호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아마 구상을 놓고 물밑에서는 일정 정도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조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까지 포함한 그런 중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6개월 전이면은 10월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말해서 저 얘기는 구속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검찰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점에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수사 압박이 굉장히 센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여론도 막 출렁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럼 민주당이 방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검찰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더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냈을 때 지난번처럼 부결이 된다거나 내지는 민주당이 그로 인해서 당 내부가 심하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과연 그 10월까지 민주당이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 의원들이 저런 중재안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해보되 저게 민주당 내에서 쉽사리 합의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공천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 보통 같으면 그렇게 공천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김종인 그리고 이름도 그때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고요. 비대위 대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거와 마찬가지. 그리고 전권을 요구했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전권을 요구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 지금처럼 그냥 저 정도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거 정도 가지고서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올 연말쯤에는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의 상황 노릇을 하는 거냐 아니면 비대위에 전권을 준 대표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아무 설명 없이 지금 저렇게 나오면 결국은 아마 비명계 쪽에서는 지금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어서 만약에 저런 그 대안으로서 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 전제, 그다음에 과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저 진정성을 아마 비명계가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를 세워놓고 결국 공천은 자기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 그러니까 전권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가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민주당은 지금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이 내부의 상황을 좀 타개해야 하고 국면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용도로 아마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선일보 잠깐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어제 단독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본인들이 독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는 조금 줄였습니다. 원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컨텐츠 전시 관련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학력 위조는 뺐습니다. 그걸 두고 정의당 의견을 반영해서 제외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게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정의당은 일단 도이치모터스에만 집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특검 추천하는 권한도 본인들이 갖고 싶어하는데 그거는 또 반영을 안 해준 터라서 일부 반영이 됐다 정도로만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특검법에는 지금 지도부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1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는 소속 의원 전원이 다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15명만 동의했다는 면에서 과거 얼마 전 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갈라진 비명과 친명 간의 어떤 갈등이 여기에도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들도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